이곳은 부산도시농업연합회 부산도시농업연구회 텃밭이 있는 농장입니다. 1973년 정도부터 식물을 재배하기 시작하였고 원예학을 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6년 전 이곳 농장을 마련하여 제가 기르고 싶은 식물들을 길러보고 있습니다. 현재 채소 텃밭은 약 300평 정도로 상치, 오이, 가지, 고추, 기타 등등 여러가지 채소들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론 강의보다도 여러분들이 텃밭 채소 재배에 유익한 경험들을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항은 봄 상치를 재배하고 난 지금 빈 땅입니다. 여기를 병원에서 다시 여름 상치를 파종해보고 멀칭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편리한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퇴비를 살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농기구는 바퀴가 하나짜리는 1륜차라고 두 개가 있으면 2륜차라고 합니다. 기구는 1륜차가 훨씬 편리합니다. 근데 초보일 때는 옆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1륜차 사용이 번거로워서 2륜을 쓰는데 2륜은 고랑에서 턴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작업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륜, 이 바퀴 하나짜리에 적응하여서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퇴비를 이렇게 가져오면 들어서 하면 굉장히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은 허리에 무리도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가장 편리한 게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완전히 X자로 자릅니다. 완전히 X자로.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래는 저 방향을 틀어서 해야 됩니다만 오늘은 촬영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씩 부어서 이렇게 넘어가면 안 들어도 되겠죠. 이 농기구는 레이크라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농기구를 구입할 때 이 U자가 이렇게 있는 걸 구입하시는 게 굉장히 편리합니다. U자가 없으면 자루에 당길 때 걸리기 때문에 불편도 하고 사용하기 좀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레이크는 바로만 쓰는 게 아니고 거꾸로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U자가 있으면 다 펴지죠. U자가 없으면 여기 걸립니다. 이게 레이크를 거꾸로 해야만 이게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면 간단하게 됩니다. 레이크 가지고. 자, 이 퇴비를 많이 넣을수록 좋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시 미량원수 결핍 때문에 저는 조금의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 비료를 조금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유기농이라든지 할 때는 여러분의 선택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한 작물을 넓은 면적을 재배할 때는 트랙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트랙터를 사용하면 이렇게 사람이 인력으로 골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사이사이에 간작을 할 때는 트랙터가 큰 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기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람의 인력이 조금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골 타는 거 정도는 이보다 넓어지면 골 타는 거는 관리기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현재 사이의 한 골은 사람이 나머지를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고리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갈고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갈고리는 예전에는 대나무로 만들었었는데 지금은 철사나 또 플라스틱 제품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 갈고리는 저는 이렇게 갈고리 틈새를 조정할 수 있어서 많이 씁니다. 좀 작은 걸 할 때는 이렇게 하고 넓은 걸 끌 때는 이렇게 벌려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해서 여기 있는 것을 한번 긁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식물을 심을 일항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일항을 봄 재배할 때는 이 고랑의 깊이를 좀 깊게 하고 물이 잘 빠지게 하여야 하고 가을에는 좀 낮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가을에는 비가 작게 오기 때문에 이게 높으면 고랑이 깊으면 일항이 빨리 마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크게 물만 geb히지 않을 정도만 낮게 잡아도 가을 농사는 유리합니다. 가을에는 설사 비가 많이 온데도 기온이 낮기 때문에 강우에 의한 병충해 발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진 일항에 멀칭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텃밭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이 같이 일하는 경우가 또 있지만 혼자서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멀칭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 것을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멀칭을 할 때는 이쪽 일항 끝에 돌멩이나 날카로운 것이 있는가를 살펴서 비닐이 째지는 것을 방지하기 치워야 됩니다. 그리고 멀칭 비닐을 깐 다음에
배강의 길이를 계산해서 여기서 어느 정도를 풀어야 됩니다. 이 멀칭 비닐은 선택할 때 조금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습니다. 두꺼운 걸 하게 되면 다음에 멀칭을 제거할 때 찢어지지 않아서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톡보다 조금 길게 해서 가쪽이 이렇게 접히도록 하면 다음 농사가 끝난 다음에 거들 때 떨어지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만든 이랑보다 조금 넓은 멀칭을 선택하는 것이 다음에 회수할 때 유리합니다. 이 멀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흙으로 멀칭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멀칭 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기도 하는데 사용해보면 우리 지역에는 태풍이 강하게 오면 이것이 다 빠져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경험해본 방법으로는 흙이 가장 좋습니다. 흙으로 이렇게 덮는 것이. 그럼 이 가쪽을 이렇게 떠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흙을 어느 정도 뜬 다음에 이 흙을 제자리에 놔야 됩니다. 제자리에 놔서 원래의 모양 그대로 해야만 물이 빠집니다. 이게 다른 데도 놔든지 다른 흙을 퍼오게 되면 여기 뚝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배수의 지장이 생깁니다. 자, 이랑의 멀칭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멀칭을 하는 이유는 잡초가 올라오는 것을 방지하고 소염의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아주고 또 기온이 낮을 때는 기온 상승을 높여주고 작물에 흙이 튀는 것을 막아주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멀칭을 합니다. 이 멀칭은 지금은 비닐이 나와서 많이 비닐을 활용하고 있지만 예전엔 지피나 나무 부스러기 뭐 여러 가지를 가지고 흙 표면을 덮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멀칭이라고 합니다. 멀칭한 곳에 고추나 오이를 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을 자리에 멀칭에 구멍을 만들어야 되는데 호미로 만들거나 손으로 찢거나 이렇게 하면 바람이 불면 찢어지기도 하고 물을 줄 때 다시 덮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하는 방법인데 자, 지금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단단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쓰면 가쪽으로 녹아서 엉키기 때문에 찢어지지도 않고 굉장히 견고하게 뚫히고 우리가 원하는 크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찢어서 썼습니다. 근데 찢으니까 이게 벌럭이기도 하고 작물에 덮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물 줄 때도 덮여서 잘 안 들어가서 지금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고추를 심을 때는 이 정도 간격에 이런 모종을 심습니다. 이렇게죠. 이렇게. 고추는 깊이 심으면 역병이 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항상 이 뿌리가 보일 듯 말 듯하게 얕게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주를 받고 저는 밴딩기를 사용하는데 조금 재배할 때는 이것을 바로 끈으로 묶지 말고 팔자로 해서 이 지주와 고추줄기가 지주대가 서슬리지 않게 팔자로 끈을 묶어야 합니다. 저는 밴딩기를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오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는 이렇게 심어서 한 30cm나 40cm 자랄 때까지는 그대로 포복하게 뒀다가 다음에 고추처럼 이렇게 지주를 사용하시면 됩니다.